아시아인들은 유럽인보다 또 미국인보다 복종적인가? 복종. 과연 이게 복종이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닌 거죠. 어감 자체가.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질서 유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질서를 잘 따르는 거. 근데 질서를 누가 만들죠?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이 만들겠죠. 그럼 힘 있는 사람이 딱 말을 하면 무조건 따로 이게 복종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시다. 그럼 아시아인들은 왜 복종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저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일당 독재예요. 뭐 중국과 북한은 뭐 공산당이라고 아실 거고, 일본은 또 자민당이 지금 한 번도 거의 변함없이 일당 독재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이상인가요? 꽤 오랫동안 독재를 겪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독재가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아시아 나라가 결국에 복종적인 것이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이 비판적 사고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영어에서 복종과 사회 이슈가 나오느냐?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덜 복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가장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선생들이나 영어 책들을 바이블처럼 여기는 경향도 사실 이 복종과 관련돼 있어요. 복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교육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가 들어가요. 암기시키는 거죠. 암기는 복종을 의미해요. 반복은 암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암기한다는 그 내용, 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불변의 진리며 무조건 따라와라는 무조건적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나 단어 암기를 무조건 암기하게 시키는 것은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배워야 되지? 라는 왜라는 말이 없는 거죠. 영어를 왜 이렇게 배워야 될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무조건 암기했던가? 그리고 문법을 왜 무조건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암기의 특징이 그래요. 바로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암기는. 군대에서 뭐 지금은 금지되었겠죠. 옛날엔 군가 또는 관등성명 같은 것을 강제로 암기시켰던 때가 있었고요. 암기 못하면 뭐 구타도 했던 과거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복종을 목적에 두고 일종의 의뢰 같은 것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복종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한다라고 해서 금지시키는 그러한 독일 같은 나라도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영어에 그렇게 복종적일까?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반복한다 그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죠. 야, 이게 반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만 있는 거예요. 과정은 없어요. 목적만 있고 내가 나를 때리든 나를 복종시키든 나를 어떻게든 간에 목적만 달성하게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스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 감옥이라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죠. 독서실에 껌껌한 방에다 자신을 가둬놓고 또는 기숙하원 같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강제적으로 나 공부시켜줘라고 자기를 감금하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유럽에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미국엔 당연히 그럴 수도 없죠. 이거는 되게 희한한 현상인데 복종이 일상화되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화. 복종이 일상화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 이후에 부작용을 갖고 올 것입니다. 왜? 다양화가 없잖아요. 다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건. 하나만 갖고 뛰어가는 거니까.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Studying history is not about memorizing what we have been told. 역사를 연구한다는 거. 자, 우리 역사를 배웠던 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암기했던 기억이 나요. 배운다는 건 memorize, 암기에 관련된 게 아니다. 암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다. It requires us to investigate the past.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investigate, 조사하는 거죠. 과거를 조사하게끔 요구한다. Like a detective, we start with easy, known piece of information. 탐정처럼 우리는
easy, 쉽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We then shuffle the pieces around to see how they fit together. 우리는 그 다음에 셔플처럼 이리저리 조각들을 이동하면서 볼을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잘 맞는지, 함께 잘 맞아들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Once all the pieces fit, we have the full picture. 모든 조각들이 맞으면 우리는 full, 완벽한, 완성된 그런 풀로 완성된 빈틈이 없는 그런 그림을 갖게 되죠. As we put the pieces information together, we also challenge ourselves to think of other things, other ways to describe what we know. 자, 우리는 이 정보의 조각들을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 우리 조립을 다 했어요. 함께 조립을 했을 때, 우리 또한 스스로에게 도전해야죠. 다른 웨이, 방식을 생각하게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묘사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를 생각하게끔.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f someone told you that the Chinese Emperor Jin Shihwang was a cruel ruler, would you simply accept this as a truth?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황제인 진시황은 잔인한 통치자였다라, 지배자였다라고 한다면 would you simple, 단순하게 그냥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건가요? 또는 would you ask a question about the statement and look for information or evidence to support it?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까? 그 진술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정보를 또는 증거를 찾겠습니까? 그걸 서포트할. You have to go further to ask questions such as why were so cruel and what were the result of his rule.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없지만 더 나아가 또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이를테면 왜 그가 잔인했지? 그 통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 뭐지? Hence, 따라서 studying history trains us not to accept everything we read or hear as truth.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모든 것을 그냥 듣는 대로 읽은 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자체를. Instead, 대신에 it trains us to use our critical thinking skills to get the full picture of the past. 그것은 우리를 트레인시켜서 우리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우리의 critical thinking skill, 우리의 비판적 사고의 스킬을 이용해서 과거를 풀로 이해하게 되는 거. 풀 그림을 갖는 거니까 풀로 볼 수 있는, 전체를 다 조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반복이다, 암기다 이런 말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영어라는 원리, 언어라는 것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 아마 노벨상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냈다면 전 세계 학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노벨상이 있다면, 언어 노벨상이. 그럼 모든 언어학자도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거죠. 과거에 그냥 했던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논리를 세워도 그건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